여러분, 이 시간에는 총기를 이용한 은행 강도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강도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지만은 총기가 또 흔할 것을 알고 외국인들은 몹시 불안하게 생각했었으나 막상 한국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강도 사건이 많지 않다는 데 대해서 또 치안이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총기 청정 국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현역 군인이 자기 부대에서 사용하는 K2 소총과 연막탄을 가지고 은행에 침입해서 연막탄을 쏘면서 도주하는 등 총기를 발사해서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2,500여만 원의 현금을 강취해간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대에서 전모 상사가 사건 당일날 K2 소총을 청소하겠다는 이유로 무기고에서 가지고 나간 다음에 사건 발생 후 서너 시간 후에 총기를 입고시킵니다. 이 점이 우리 군경 수사 형사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 약 7일 동안에는 이 군경 수사본부 그 명칭이 무색거리만치 군인들에 의해서는 사실상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해가 갑니다. 군인이든 민간이든 빨리 범인을 확인해서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 수사기관과 갈등이 사실은 존재했지만은 그 갈등을 언론기관 등에 의해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범행에 사용하고 입구를 시킨 그 전모 상사가 사건 당일날 오후 2시쯤 농협 현장 근처에서 외부로 자기 소유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이 전모 상사는 부대 소속지가 아닌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해서 우리는 급히 이 전모 상사의 주거지가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군 하사관 전용 관사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출동을 해서 그 지역 렌트카 회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사건 당일날 아침 이 전모 상사는 자기 이름으로 그 문제의 뉴 UF 소나타를 렌트해 갑니다. 이틀간을 사용을 목표로 선불을 주고 렌트카를 가져간 다음 이 전모 상사는 이틀이 아닌 사건 당일날 오후 10시쯤 이 렌트카를 반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전모 상사의 범행은 유력해집니다. 그러나 군 헌병대에 의하면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난 토요일 전모 상사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로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번 범인 용의자로 확인되는 그 주 토요일, 즉 우리가 전모 상사가 용의자로 유력하게 떠오른 날짜가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후면은 토요일 외출을 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 헌병대 대장에게 전 상사가 외출을 오면은 우리 군경 합동으로 연행해서 함께 조사하자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이 하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전모 상사가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현장에서 2km 떨어진 그곳에서 수거한 추리닝과 운동화를 우리가
전무상사를 신병 확보했을 때 그걸 대질시키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전상사가 위출을 했을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전상사의 관사로 형사들을 보낸 결과 이 헌병들이 우리 경찰에 사전 협의했던 바와 달리 새벽에 전상사를 연행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나는 급히 5군단 헌병대장실로 직접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결과 이미 우리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급한 동작으로 차량을 몰고 빠져나갈 때 분명히 차 안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목격자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상사 이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상사를 조사할 적에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군 수사기관에서는 혹여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전상사 단독 범행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급히 나는 전상사를 개인적으로 신문하도록 헌병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헌병대장은 우리가 이미 조사했다고 거절을 하는데 한편 헌병대장실에 별도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헌병대 수사과장인 김모 대위와 전상사 둘이 앉아있고 좀 떨어진 헌병대장 집무실 책상 위에서 헌병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독으로 전상사를 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A4 용지를 전상사에게 들여밀고 육하 원칙으로 여기다 간단히 범행 일시 장소, 또 범행 방법, 탈취한 금액, 또 총기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여기다가 적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상사는 내가 헌병수사관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약 2분에 걸쳐서 범행 사실을 간략하게 써서 자필 진술서와 함께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들으니까 그 헌병대장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예, 총장님, 저희가 직접 검거했습니다. 예, 저희가 모두 단독으로 수사한 결과입니다. 전상사를 저희가 직접 체포해서 현재 자백을 받았습니다. 라고 누군가의 보고를 하는 한편 그쪽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예, 헌병대로 직접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와서 총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아마 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걸로 나는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은 저는 전상사가 써준 자필 진술서를 가지고 바로 복도에 나와서 우리 경찰 수사본부인 영북파출소에 있는 수사본부장인 최광식 경무관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 내용은 범인 전상사가 써준 자필 진술서를 내가 읽어줄 테니
이게 범행 사실이고 이 사실을 바로 거기에 수사본부 앞에 모여있는 기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브리핑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서 대장실로 들어가서 약 5분쯤 헌병대장에게 왜 함께 수사를 진행하도록 약속해놓고 우리 모르게 데려와서 조사를 했느냐, 또 공범 여부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나는 당연히 대장에게 서로 합의한 내용 위반한 사실과 관련해서 따졌습니다. 헌병대장은 미안하다,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변명하는 과정에 책상 위에 TV에서 자막에 포천 영중농협 총기 강도 사건 관련해서 군경 합동수사본부인 최광식 경무관으로부터 범인 검거한 사실이 발표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최광식 경무관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이면서 발표하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영상으로 나옵니다. 헌병대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냐. 그 수사과장한테 야단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헌병대장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 헌병대장은 가서 전화를 받더니 그 대화 내용이 쇼킹합니다.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짐작한데 참모총장 전화였습니다. 즉, 총장님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각오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습니다. 즉, 짐작한데 방송의 자막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니 분명히 헌병대장에게 자신이 직접 지시를 해서 경찰관은 빼고 자기들이 수사해서 범인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고 자막에서 경찰 수사본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참모총장이 화가 났겠죠. 하지만은 다행히도 우리 기자들은 현명하게 군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현직 상사가 부대에서 총기를 가지고 나가서 범행했다는 사실을 시인받았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짐작컨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과 민관, 경찰관의 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론의 배려도 있고 우리 수사본부도 이걸 최대한 고려해서 군경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후담이었지만은 이 사건 발표한 그 전날이 그 다음 날이 승진날이었습니다. 즉 군대 내부의 승진을 발표한 날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5군단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당시 헌병대장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는데 바로 전역을 신청해서 강원도 모 대학의 법대 교수로 취업을 했다는 사실과 그 당시에 군경합동수사본부 운영할 당시 있었던 일, 또 고급 수사 기술을 많이 배웠다는 사실, 또 그 당시 자신들의 처신이 조금 신사답지 못했다는 사실, 이런 것 등을 뒤늦게 저한테 전화를 해오고 이런 걸 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사건이 비록 이 군인이, 즉 이 범인인 전 상사는 왜 범행을 했나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사람이 여러
도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카드 빚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 갚느라고 봉급도 제대로 집에 갖다 주지 못하고 부부간에 싸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은행 강도를 하게 됐는데 모두 2,500여만 원을 강추를 해갔지만은 나중에 1,200만 원을 고스란히 되찾아서 은행에 돌려주게 되고, 이 사람은 그 길로 그 영업몸이 됐습니다만은, 다만 지금도 깨림직한 것은 분명히 목격자에 의하면 범인이 운전하는 차에 2인 이상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공범이 있음직하지만은 전 상사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혼자 사건을 짊어지고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일 그 전 상사의 가족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농협의 현직 상사가 부대에서 총기를 가지고 나와 이 강도행위를 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